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3대 요구를 이렇게 조목조목 용산 대통령실 반박한 상황도 참 이례적일 겁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에선 어제 면담의 성과가 없었던 것보다도 여당 대표를 이렇게 용산이 홀대할 수 있냐, 이 불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테이블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례적인 테이블 세팅 아닙니까? 글쎄 뭐 저도 뭐 오랜 세월 이제 정치판을 이렇게 봐왔지만 글쎄 좀 생경한 모습이라 20-30분 대통령이 지각하신 부분 뭐 외교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한 대통령이 워낙 뭐 공사다망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표께서는 이제 바깥에서 계속 서 계셨다면서요? 예, 계속 그 야외에서 한 20여 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사 여기 있고 피의자하고 변호인이 저런 식으로 앉거든요. 왜 저렇게 앉았나? 정진석 실장이 필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뭐 발표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보니까 경호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네. 나 그런 것도 처음 봐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뭐 경호위의 요인인가? 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이건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본 시각이겠죠. 어제 원래 예정은 4시 반이었는데 20분이 미뤄졌습니다. 24분이. 외교 일정을 대통령이 소화하기 때문에 미뤄졌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야외에서 20분 서서 기다렸고 뭐 일찍 간 것 치고는 까지 따지면 꽤 오래 기다렸다. 근데 이제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을 보면 그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저 김기웅 부대변인님. 뭐 원형 테이블도 있고 이 원탁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원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는데 뭔가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아까 뭐 조응천 전 의원의 말까지 뭐 꼭 소환하지 않더라도 뭐 검사와 피의자 구도를 만들어서 마치 혼나듯이 하는 이것도 일종의 뭐 아무리 여당 대표고 과거 검사 후배지만 손님인데 손님 접대를 너무 소홀하지 않나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사실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등하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저 파인 글라스라는 그 장소적 의미가 실은 대통령이 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분들을 만날 때 애용하는 자리고요. 파인 글라스라는 그 명명을 본인이 좀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애착이 가는 곳인데 저는 뭐 좁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리감은 굉장히 저 라운드 테이블보다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분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만나서 웃고 뭔가 떠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한, 직접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거 있고 대통령이 또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편한 자세는 뒤로 좀 젖힙니다, 몸을. 근데 양손을 둔 거는 뭔가 경청을 하고 뭔가 자기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격적인 자세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제 눈은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기웅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원래 대통령이 비교적 등을 이렇게 젖혀서 혹은 뭐 예전에 뭐 도리도리도 있고 쩍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약간의 좀 뭐 어찌 보면 전투적으로 약간 그 테이블 앞으로 상대에게 다가간 것 자체가 뭐 경청도 있고 뭔가 본인이 얘기하려는 의지가 김기웅 부대변인 생각이 있는 거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면담이란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언론에서.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3가지 부분을 다 얘기를 했을 때 정도로 봤을 때 1에서 100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100을 다 300점을 다 가져온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여사의 어떤 자제, 그 대외 활동 자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꿈보다 해몽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인 해외 순방까지 못하게 하자는 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제가 좀 일정 부분 지속이 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국내 일정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모든 걸 거절했다, 빈손 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섣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뭐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그
관례와 의전 이런 거는 좀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형 테이블 요청했는데 안 됐고 뭐 한동훈 대표 쪽 가까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독대 상대 아니라고 본 거 아니냐. 전형적인 검사실 구도다라고 혹평을 했는데 뭐 조홍천 전 의원도 오늘 정치 시그널에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 테이블도 테이블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여기에 물론 이제 시작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잠깐 대통령실 참모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포착된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전반적인 정리가 안 됐고 대통령실 한 대표를 맞이해서 들으려는 태도의 문제까지 한동훈 대표 측은 거론하던데 김진욱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이 참여하시는 어떠한 행사도 다 의전입니다. 특히 거기에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이기정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의전 비서관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최고 총괄 책임자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동훈 대표 측이 너무 과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형식 속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예. 사실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성의의 문제였다. 저 테이블이 붙박이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 장소라면 사실은 다른 장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대화가 많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이 의전이고요. 예. 지금 저 뒤에 경호원처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속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뭐 순식간에도 연사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진을 찍는데 대통령실이 배포하는 거를 이제 전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진 중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없는 사진을 고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신경했거나 아니면 무성의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뭐 음료라든가 이런 거 있죠. 한동훈 대표가 제로 콜라를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맨날 콜라만 마시겠습니까? 차담이면 차도 주고 콜라도 옆에다가 놔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얄밉게 보이니까 그게 이쁘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왜 이것까지 시비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진짜 마지막이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표정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당신은 굉장히 즐거운 자리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저런 표정들은 예. 영상에서 나가고 있고 대통령실이 배포하는 자료인데 마치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누군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표정들로 이런 표정이 나갔다라는 거 이런 거는 대통령실이 과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 것이다. 저는 뭐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이제 김기훈 부대변인께서는 약간 이제 윤 대통령의 본인 원래 습관과 반대로 조금 이제 앞으로 숙인 것도 네. 여러 가지 좀 이번 면담을 신경 쓴 거 아니냐는 해석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이 빨간 파일 뭐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가 적혀 있는 이 파일 뭐 제로 콜라를 용산에서 준비했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펜과 메모지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 만날 때는 뭔가 준비가 돼 있었던 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러한 뭐 의전, 뭐 제로 콜라, 그 테이블 뭐 이런 것보다도요. 오늘 여권 내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건 어찌 보면 지금부터 만나볼 이 부분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만찬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겁니다. 만찬이 아니고 만찬은 저는 어제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 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뭐 있는 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제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가끔 불시에 연락을 하시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방에 메시지를 낼 때 이거 딱 하나
보도 내용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윤한 면담 직후에 대통령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아니 뭐 저뿐 아니고 의원들에게도 불시 연락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정말 이례적이고 저는 그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시 반 차담으로 예정이 됐다가 대통령이 외교 일정으로 20분 늦어 4시 50분 넘어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10분 산책을 했고 그럼 5시부터 시작해서 이 대화를 나눈 건데 끝났을 때가 그럼 6시 반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하자는 이야기는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께서 얼마나 급한 나라 일정이나 외교 일정이나 국사 일정이 있는지 모르고 나왔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 빈손으로 귀가하면서 바로 집으로 갔는데 6시 반 이후에 이 면담이 끝난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볍게 아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나오잖아요. 가벼운 자리가 많이 열린다. 가볍게 친한 의원들 만나서 또 그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참모들과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쏙 빠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만 그것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이 면담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식사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지금 불러서 다시 또 뭐 당연히 대통령이 호출하니까 안 갈 수가 없겠죠. 가서 만찬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요.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집권여당 대표로 생각을 하고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전달을 하면서 대통령께 정말 진정성 있는 설득과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신뢰관계에서 응대를 한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찬을 저렇게 해서 참모들 모아놓고 웃으며 만찬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만찬 자리에 거기서 추경호 대표를 국회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1 모르고 넘버 2 갑자기 부르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나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내 권한은 아직도 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한동훈 대표 만남 직후에 부른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와요. 뭐냐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중단 혹은 한담동 라인 정리 말고도 지금까지 본인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 막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가 더 걱정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김기용 대변인, 이게 마치 대통령의 반응이 아니 뭐 일단 이렇게 되면 당신 이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먹으려고 노력 많이 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표단속할 필요가 없는 거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볼 때 좀 두 분의 말에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거쳐서 이제 비공개 어떤 모임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식의 어떤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번에 독대 얘기가 계속 있을 때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검에서 이른바 이제 반란표가 4표 정도 나왔을 때 점점 지나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또 만날 수밖에 없다. 더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로 약간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을 가지고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상황에서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명확하게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일종의 압박으로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어떤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저 특검 얘기가. 그래서 특검 뭐 표단속하려고 추경호 원내대표 부른 거 아니냐라는 게 한동훈 대표 쪽 시각도 있으니까요. 관련 얘기, 어제 있었던 비공개 81분 두 사람의 회동 면담 얘기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나봤습니다.